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SK인데요. 일단 반기 실적부터 살펴보면 뭐 실적이 이제 많이 안 좋죠.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72%나 감소하고 지배순이익은 뭐 훨씬 많이 감소했죠. 근데 제조업은 뭐 순이익이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갖고 근데 가장 큰 거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연결 영업 이익 비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이제 이노베이션인데 이노베이션이 이제 워닝 쇼크죠. 93.3%가 감소했으니까 반기 기준으로. 그리고 하이닉스도 부진했죠. 스퀘어의 자회사고. 그리고 ENS도 부진했고 전분기보다는 좋아졌지만 YY로 봤을 때 40% 이상 여전히 감소고 근데 3분기부터는 정유 마진은 개선된다. 그리고 배터리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그냥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한 6% 상승 마감했나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HBM3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난리가 났죠. 근데 저 배터리 회사는 오늘 또 급락을 해갖고 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이 제일 크죠. 그래서 재고평가 손실. 또 배터리가 뭐 적자폭이 줄은 것 같긴 한데 뭐 적자가 어쨌든 지속이 되고 있고 적자가 확 줄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희망 고문을 하고 있지만 배터리 사업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숫자로 증명하는 거지 그냥 뇌피셜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율 가동률이 모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가 이제 이전의 얘기였는데 그 LFP가 작년부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올해 이제 뭐 에코프로부터 해서 엄청난 뭐 닷컴 버블 이후에 막 최고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 15배 상승했나요, 에코프로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기차가 이제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원래 어댑터의 영역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대중화되니까 저가 모델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하고는 좀 먼 얘기예요. 한국은 좀 국토도 좁고 이렇게 충전하는 게 특히 좀 불편하죠, 굉장히. 그래서 굳이 또 기후적으로도 금방 방전이 되고 겨울에는 그러나 이제 한국과 중국은 LFP 이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유럽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이제 대중화되면서 LFP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 배터리 위기다. 3원계는 이제 더 이상 주류가 될 수 없다. 거의 팩트처럼 돼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급락을 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주가가 3%뭐 더 올랐다가 3.3%로 마감을 했는데요. 소카는 좀 급등했다가 하락으로 마감했고 롯데렌탈은 좀 떨어지다가 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소카가 그 SK가 이제 2015년에 매입가가 1,090억 시총 그 지분 17.9%였었는데 전량을 롯데렌탈에 매각을 했다. 최대 매각가는 1,462억 한 370억 정도 매각 차익을 올렸다. 주가 반응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또 왓슨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동박이죠, 동박. 그래서 최대 주주는 중국 DNR
그 투자회사인데 2대 주주가 SK 지분 30%, 19년, 20년도에 두 차례 3,800억을 투자했고요. 그 론디안 왓슨이라는 SPC 특수 목적 회사 밑에 왓슨이 있고 이걸 100%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왓슨의 현재 기업 가치는 4조 원 중반에서 5조다. 그러면은 30%면 1조가 넘죠. 1조 3,500억에서 1조 5천억. 그래서 매각 차익이 1조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4년 뭐 2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죠. 근데 IPO 전에 PEF가 인수한 다음에 IPO 하면 좀 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차익을 먹겠다는 거죠. PEF가.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투자형 지주회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엑싯 후에 또 재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뭐 미국 기업 몇몇 개를 매각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 첨단 소재나 바이오, 그린, 디지털, AI, 정보기술 이쪽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엑시트하고 재투자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게 맞죠. 근데 주주하고 무슨 상관이죠? 성공적 매각을 했으면 쏘 아시죠? 주주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가냐. 주주 환원을 실행하는 여부가 중요하다. 배당과 자사주로 이렇게 환원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단기 순이익 중에 일회성, 특별 순이익이 있어도 그거를 배당과 자사주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정말. 그 하반기에 자사주 취득 전망. 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4월에 이미 소각을 했고요. 그 하반기에 2천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면 시가총액 대비 1.8% 수준이다. 이거는 좀 상당한 수준이죠. 근데 이제 전망이 이렇다는 거지. 발표를 해야죠. 그래서 만약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기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팜테크 관련해서 변동이 좀 일어났는데 브레인 자산운용이 지분 15%를 인수하고 RCPS가 아니라 CPS다. 상한 의미가 없는, 의무가 없는. 우선주인데 뭐 보통 10년 있다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거죠. RCPS하고는 좀 다르죠. RCPS는 상한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 5억 달러, 6,600억 규모인데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약 4.4조로 되고요. 그래서 반기 기준 장부가를 살펴보니까 1.65조. 그러니까 3조 정도 차익이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차익이 없다 그러면 상장해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프리 IPO의 우선 협상자에 선정이 된 거죠. 브레인 자산운용이. 그래서 5년 내 나스닥 상장하는 조건. 그래서 계약 조건이 좀 재밌는데 5년 내 나스닥 상장 조건이고요. 나스닥 IPO를 실패할 경우에 연 6.95% 수익률을 브레인 자산운용이 보장해준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외국계 유명한 PEF도 있었는데 브레인 자산운용이 설득을 해낸 겁니다. 근데 1차 펀딩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어요. 4,400억. 이렇게 채권 형태로 무슨 형태로 많이 판 거죠. 그래서 나머지 2차는 2,200억을 또 자금 펀딩을 받아야 된다. 근데 연기금과 공제회에 이렇게 제안을 보냈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가가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월봉인데 심각하죠. 뭐 코로나 때 저점보다는 높지만 102,500원
금방 반등을 했죠. 거의 지금 그거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벌써 3년 지났는데 3년이 넘게 지났죠. 그래서 한국 기업이 이렇다. 근데 이거는 꼭 주주 환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요. 그 최고가가 21년 1월이었는데 36만 500원 대비 58.6% 하락. 그리고 22년 고가인 4월에 22년 4월 주가가 27만 1,500원이었는데 45% 하락이다. 14만 9,300원. 그러니까 주주들은 장기 투자하니까 망한 거죠. 그래서 SK 주가의 트리거가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K 팜테코 상장이다. 장보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뭐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대박이죠. 근데 이제 나스닥을 노리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이 종결돼야 된다. 그래야지 보유 자사주를 소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적극적 주가 보양을 할 수 있다. 또 하나가 SK온의 흑자 전환인데 이거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LFP 채택 흐름 그래서 한국 기업의 3원계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 지금 큰 위기가 왔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주가도 하락했고 나중에 상장한다고 해도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하더라도 기업 가치는 좀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되면 이게 더욱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LFP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 중국이 기술력까지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뜬금표로 버크셔 해서웨이 자사주 매입 역사를 이렇게 이제 구글 바드에서 이제 검색을 해봐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투자형 지주회사를 표방하고 있는 거죠. SK가. 근데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굉장히 꾸준히 했단 말이죠. 뭐 1조 1빌리언이니까 1.3조. 그 18년부터 좀 많이 했죠. 2018년 같은 경우에 미국도 그때 애플이 막 40% 하락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6.7빌리언이니까 뭐 거의 8조 가까이 한 거고요. 2020년도 많이 했고 21년도에 엄청나게 했죠. 27빌리언. 22년 10빌리언. 13조죠. 올해 4.4빌리언. 이거는 5조 이상 한 거죠. 그래서 2023년 3월 8일까지 자사주를 124조 매입을 했다. 94빌리언. 이게 이제 역대 통산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고평가됐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4.4빌리언, 5조 이상의 바이백을 했다. 그래서 분기 사상 최대의 바이백이다. 20년 4Q 이후에. 그래서 투자형 지주회사를 표방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투자형 지주회사만인 건 아니죠. 실적이 이제 자회사 SK이노베이션이나 ENS나 뭐 여러 기업이 있죠. 그럼 자회사 경기 변동성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뭐 거버넌스 문제도 있지만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대박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사주 25빌리언 33조를 샀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성이 있어도 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사실 뭐 자사주 매입 여력이 없어 보이긴 하죠. SK만 하고 있고. 그래도 현금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 옥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옥시가 아니라 쉐브론이죠, 쉐브론.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은 밤테코의 나스닥 상장 및 이혼 소송 완료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지만 결국 또 턴 어라운드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24년에 실적이 만약에 턴 어라운드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이거와 무관하게 주가가 조금 오르겠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주가 모멘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환율만 떨어지면 미국 지수를 높여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버크셔가 주가 흐름이 좋죠. 클래스 B도 그렇고.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